사관과 용기 주는 사람 공시법 강의하는 김미석입니다. 자, 오늘부터 등기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암기사항 1에서는 등기할 사항, 등기의 유효 요건, 등기 효력, 그리고 등기의 편성, 대주권과 관련된 등기들 이런 것을 볼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 내용인데 1장과 2장은 뭐 뒤쪽에 있는 3장, 4장, 5장에 비해서는 비중이 많이 낮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요즘에 축제되는 걸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줄었거든요.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위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등기할 사항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데 등기할 사항, 뭐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에 등기할 사항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갑구와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으로서 부동산이 있고 갑구에 등기할 사항으로서 소유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념에서 끝내버리면 안 되고 이것을 부동산의 일부라는 개념과 소유권의 일부라는 개념을 확장을 해서 자, 부동산의 일부, 소유권의 일부. 부동산의 일부는 토지나 건물의 특정한 부분을 말하고 소유권의 일부는 지분을 말합니다. 보통 공유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 부동산의 일부와 소유권의 일부라는 개념을 반드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은 되고 어떤 것들은 안 되는데 크게 나눌 때 용익권과 용익권 외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용익권과 용익권 외. 그래서 용익권 외의 것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뭐 이런 게 우리 시험에 나오죠. 그러면 자, 토지나 건물의 특정한 부분에다가 이런 용익권들은 설정할 수가 있는데 용익권 아닌 것들은 못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X. 그 다음에 소유권의 일부인 지분상에다가는 이게 용익권들은 안 돼요. 지분은 특정을 할 수 없는데 용익권은 반드시 범위를 특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요. 그러나 이 소유권의 일부인 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전한다거나 저당권 가압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정말 중요하다. 정말 제가 많이 강조하죠. 그럼 이것들이 지문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자, 2번 보니까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분할을 선행하지 않더라도 전세권 용익권 설정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동산의 일부에서 용익권이 된다 그랬는데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분할 개념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분할을 해야지만이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분할하지 않더라도 토지나 건물 일부에다가 이런 용익권은 설정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3번 소유권 일부에 대해서 분할 선행하지 않더라도 이전 등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이 나오면 학생들이 처음에 좀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왔을 때 조금 쉽게 바꾸면은 지분으로 바꿔주면 돼요. 공유지분.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분할 선행하지 않더라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거죠. 소유권 일부에다가 이전할 수가 있다. 이 개념 묻는 거예요. 이 부분. 다음 이제 2번하고 3번이 조금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거니까 이것만 대표적으로 다뤘고 다음 4번은 등기되는 권리냐 등기 안 되는 권리냐 이거 나눈 겁니다. 자, 권리질권. 우리 권리질권이 이제 등기되는 권리로서 나오는 건데 현재 우리 법에서 등기되는 권리질권은 딱 하나예요. 저당권부 채권질권 이거. 그래서 권리질권과 채권담보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유치권, 주입토지 통행권, 부동산 사용대차권, 분묘기지권 이것들은 등기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등기되는 권리가 8개입니다. 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은 당연히 되는 거죠. 근데 좀 특별한 걸로서 이 권리질권하고 채권담보권 이 두 개를 언급한 거고. 그리고 이제 안 되는 권리. 안 되는 권리를 알아야 문제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유치권, 주입토지 통행권이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권리예요. 등기 안 되는 걸로. 이 부동산 사용대차권 이것도 여력되면은 알고 있는 게 좋다. 다른 시험에서는 자꾸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안 나왔어요. 같이 알고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권리 되는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갑구나 을구에 등기할 사항으로서 누가 등기 명인이 되겠냐, 권리자가 될 자가 누구냐, 이걸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은 당연히 돼요. 자연인과 법인은 당연히 되는데 좀 특별한 경우도 좀 다뤄보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했는데 이건 법인이에요. 법인.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 이것들은 그 명의로 할 수가 있다. 왜? 공법인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공법인으로서 할 수 있다 이러시면 돼요. 그런데 자, 읍면동리. 읍면동리는 이 명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돼요. 왜? 지자체가 아니니까.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지만 그런데 이 자연불악 또는 동리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연불악으로 나온 적이 있고 동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법인 아닌 사단의 성질을 갖게 되면 그 명의로 할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할 때 이제 이게 이 법인 아닌 사단의 성질을 갖는다. 비법인이라는 말로도 나와요. 그래서 이 명의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이와 관련돼 갖고 따로 우리가 또 다루잖아요.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소유의 부동산은 그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을 한다.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되냐라고 할 때 이때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가 된다라고 해야지 대표자나 관리인 명의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하지만 그 명의는 사단이나 재단 명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공유지분. 공유지분과 합의지분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공유지분은 등기상에 기록이 되죠. 방금 우리가 소유권의 일부라고 봤던 게 공유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가압류 과점을 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방금 박스에서 봤던 거. 그런데 이걸 절대 공유지분에서 끝내버리면 안 되고 이것은 합유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그게 이제 진짜 의미가 있는 거죠. 해서 합의와 관련된 게 이제 5분부터인데 민법상 조합. 여러분 민법상 조합의 소유 형태를 합유라고 하잖아요. 합유할 때 합유가 조합의 소유 형태다 이거거든요. 그 민법상 조합 명의로는 등기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이거 단체로서 실질이 없기 때문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재산은 있으니까 그 재산을 등기할 때는 그 조합원 전원 명의, 그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의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민법상 조합은요 어떤 경우라도 등기부상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저당권하고 연결시켜서 문제를 출시했을 때 민법상 조합은 저당권자나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저당권자나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는 없지만 채무자로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민법상 조합은 저당권 설정자든지 저당권자든지 채무자든지 안 된다고 등기부상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합유재산 등기할 때 합유지분, 이 합유지분은 있어야 없는 게 아니야. 있긴 한데 이게 등기 기록상에, 즉 등기부상에 기록되지 않아요. 써지질 않는다고. 그래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합유지분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가압류 가처분 이것들 할 수가 없어요. 못 한다고. 공유지분하고 반드시 비교해서 같이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만 물론 이렇게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조금 어렵게 내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나올 수 있는데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합유지분 이전 등기라는 것이 아니고 합유명인 변경 등기를 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변경 등기를 하게 돼요. 이게 합유지분 이전 등기라는 말이 없거든. 그럼 이거랑 똑같은 표현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밑에 거.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합유지분을 처분할 경우도 합유지분 이전 등기라는 게 아니라 합유명인 변경 등기한다. 합유지분을 처분을 못하는 게 아니, 할 수 있어.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합유지분 이전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변경 등기를 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해서 참 합유와 관련돼 가지고 출제가 잘 되고 있다. 작년에도 이게 출제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의 유효 요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의 유효 요건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위조된 인감증명. 이거 위조된 인감증명, 위조된 서류, 위조된 인감증명 이렇게 하는 거죠. 위조된 인감증명에 의한 등기라도 실체관계와 부합하다면 유효합니다. 이게 절차상 하자에서 우리 각하사유 배울 때 등기할 때 필요한 첨부 정보 제공하지 않으면 각하하라라고 하잖아요. 각하사유 거의 구호 위반이에요. 근데 구호 위반은 이게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이게 위조가 된 서류로서 무효인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 들어오면은 이게 각하시켜야 되는데 많이 해버렸다. 그러면 구호 위반이기 때문에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등기간의 위조를 이유로 해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직권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유효하니까. 자, 2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하지 않고요. 양수인 명의를 직접 보존 등기를 해버렸을 때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이걸 보고요. 모두 생략 등기라고 표현하죠. 중간 생략 등기는 중간이 생략된 것이고 모두 생략 등기는 앞부분이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존등기는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한 거기 때문에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양수인 명의로 해달라고 신청했으면 하자가 있는 걸 안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기록이 돼버렸다 라는 뜻입니다. 기록이 돼버렸다. 그럴 때는 유효하다. 이거랑 비교할 것이 밑에 거 3번.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요.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존등기는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받은 사람 명의로는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데 명의로 해버렸다.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게 2번이고. 3번은 원칙적으로 해주면 안 되는데 만약 해버렸다? 그럼 유효합니다. 라는 게 2번이고. 이 두 개 제가 질문 좀 많이 받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이렇게 정리하는구나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록 되게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은데 좀 이렇게 많이 줄여놓은 거죠. 이거. 자, 1번. 한 필 토지 전부에 대해서 이미 소멸한 지상권이나 전세권 설정 등기가 존재할 경우에 다른 지상권이나 전세권 설정 등기 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죠. 이걸 보고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써요. 후등기 저지력. 용익권인데 용익권은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설사 그 등기가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말소하기 전까지는 서로 양립할 수 없으니까 등기할 수가 없게 막아버리는 다른 등기 못 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표현했다. 다음에 등기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서만 인정되고 부동산 표시의 등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표제부 쪽에는 추정력이 없고 권리 쪽에만 추정력이 있다. 여기는 안 써놨는데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 가등기 있잖아요. 가등기에도 추정력은 없다 이렇게 씁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을 때 그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 취득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끝내면 안 돼. 이것은 권리 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인정된다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예를 들어보세요라고 하는 게 그게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다음에 4번. 자, 이제 등기 효력 언제 발생하느냐 이거 말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2번, 3번은 추정력에 관한 내용. 그리고 4번은 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한다. 그러니까 마친 경우 접수한 때. 이거 꼭 외워야 되죠. 마친 경우 접수한 때. 언제 효력 발생합니까? 마친 때 발생합니다. 땡이에요. 접수한 때 발생합니다. 땡이에요. 반드시 두 개를 같이. 마친 경우 접수한 때. 5번 이제 등기 순위를 정하는 건데 자,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러면 등기한 순서에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이때 등기한 순서는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에 따릅니다. 뭐 동순, 별접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구 가만 생각해 보면 같은 갑구 안에 같은 울구 안에 이거잖아요. 다른 구는 갑구에 있는 등기와 을구에 있는 등기 이렇게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 그런데 그걸 포함해서 쓰는 말이 등기한 순서입니다. 근데 만약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렇게 한다 했으니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에 따른다. 가등기에서 번등기 했을 때 번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말소회복 등기는 말소되기 전과 동일한 순위와 효력을 갖는다. 뭐 대접하고 나온 거 있었잖아요. 대지권 나오면 접수번호 찾는다. 뭐 이런 거. 이게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 효력 보셨고, 그다음 좀 더 여기 등기부 편성 방법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의 편성 방법 2장이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우리 2장인데, 자,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좀 딱 봐야 될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등기부의 편성 방법 보시면 1번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되어 있죠. 이걸 보고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 그러니까 1부동산이죠. 부동산 하나마다
한 개의 등기로 둔다. 이때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일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를 둡니다. 그러니까 1번에 대한 예외예요.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1부동산 1등기로 원칙에 의한 예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 건물이 전부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세대짜리 한동 아파트가 있다면 부동산은 30개지만 등기 기록은 한 개만 있는 거예요. 다음 3번. 구분 건물의 한 개의 등기 기록은 일동 건물에 대해서는 표제만 두고요. 그리고 일동의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표제부 갑불구를 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30세대 아파트면은 101호, 102호, 103호 각각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101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하나 만들어지고 각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갑불구를 만들어서 싹 다 합쳐가지고 1 등기 기록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표제만 있지 갑굴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있다 그래가지고 각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가 없는 게 아니고 또 각 건물마다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갑굴구를 별도씩 두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1, 2, 3번 특히 2번하고 3번 관계 2번하고 3번 관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이제 그 아파트 등기부 떼는 거거든요. 구분 건물에 대한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는 뭐 열람하거나 발급에 있어서는 일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 기록을 한 개의 등기로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등기부 떼주세요라고 할 때 이 한동 건물 통째로 다 떼주는 게 아니고 내가 101동에 1301호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101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1301호에 대한 등기 기록인 1301호에 대한 표제부 갑불구 이걸 떼줘라 이런 말이 됩니다. 5번과 6번은 이제 규약상 공용부분 내용인데 규약상 공용부분 표제부에다가요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해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표제부에다가 이게 공용부분이다라는 뜻을 쓰고 그리고 갑구하고 얼굴 쪽에 등기들이 있으면 다 말소시켜요. 그런 말이고 다음 6번 자 규약 공용부분으로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했을 때잖아요. 규약 폐지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규약을 폐지했을 경우에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이게 공용부분이 폐지가 되면 전유부분으로 바뀌잖아요. 그 전유부분 취득자 그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때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고 보존 등기를 한다. 이렇게. 그 뭐 지체 없이 하라 그랬죠. 이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체 없이 보존 등기를 해라. 자, 그다음 이제 대지권으로 가봅니다. 뭐 대지권 3종 세트 이거 제가 많이 하자. 대지권 3종 세트 하고 용의권 나오면 되는데 나머지 안 된다. 뭐 이런 거. 자, 구분 1번 이제 대지 구분 건물이 되게 한 요건이 나오는 건데 제일 먼저 1번은 자, 구분 건물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구분 건물로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요건을 다 갖췄지만 나 일반 건물 할란다 라고 소유자가 신청해 버리면 일반 건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대지권 3종 세트 2번, 3번, 4번 대목토, 대표, 대뜻 참 많이 강조하죠. 이거 제가 대목토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말하는데 이거 대목토잖아요. 대목토. 이것은 일동 건물 표제부에다 기록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디에다 기록하느냐. 대목토는 일동 건물 표제부다. 물론 이거 신청해야 되고 주등기로 합니다. 표제부니까 주등기로 해요. 두 번째, 대표. 대표는 대지권의 표시. 그러니까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전유 부분 건물 표제부에 써요. 똑같이 단독 신청하고 주등기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뜻.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대뜻. 이게 건물 등기부가 아니에요. 토지 등기부야. 토지 등기 기록의 해당구라고 그래. 여기서 해당구라고 하는 것은 갑구가 될 수도 있고 물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함해서 해당구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건 직권으로 합니다. 이게. 대목토하고 대표는 신청했잖아요. 근데 대뜻은 직권으로 한다고. 근데 보통 학생들은 어떻게 이게 암기하냐면은 그냥 해당구만 외운단 말이에요. 대뜻은 해당구에 직권으로 한다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러면 안 돼. 반드시 토지 등기 기록을 말해줘야 돼요. 대목토 대표는 건물 등기 기록이지만 대뜻은 토지 등기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할 때 건물 쪽에만 아파트 건물 쪽에만 등기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올라가야 되는 땅 거기다가도 대지권 등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합쳐갖고 3종 세트거든요. 대목토,
대표, 대뜻. 제일 중요한 것은 이름부터 구분하고 어디에 써지느냐. 일동건물 표제부, 전유부분 표제부, 토지 등기 기록 해당부. 그리고 이 토지 등기 기록 해당부는 직권으로 한다. 그리고 세 개 다 주등기로 해요. 여기는 3종 세트는 부기 등기가 없어.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3종 세트를 등기해 놨습니다. 3종 세트를 등기해 놓으면은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가 하나의 부동산으로 묶이거든요. 건물하고 토지가 하나의 부동산으로 묶이기 때문에 건물에다만 효력이 있도록 할 수 없는 게 생기고요. 토지에다만 할 수 없는 게 생깁니다. 하나의 부동산으로 묶이니까. 근데 하나의 부동산으로 묶였다 할지라도 건물에만 효력이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있고 토지에다만 효력이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대지권이 등기된 후에 건물에만, 자, 이제 아파트 건물에만 효력이 있거나 토지에만 효력이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용익권들은 할 수 있어. 건물에만 효력이 있다, 토지만 효력이 있다. 이거 용익권 할 수 있어요. 용익권이라는 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잖아요. 그래서 6번. 자, 대지권을 등기한 구분건물 등기 기록에는 그 건물만에 관한, 자, 그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 할 수 있다. 여기서 이 건물만에 관한 이 자리가 만약에 건물만에 관한이 아니라 토지에만 효력이 있도록 이렇게 써도 똑같아. 차이 없어. 여기서 이거 보는 거야. 이거 전세권. 용익권이잖아요. 용익권이 나오면 할 수 있다로 끝난다. 다음 7번. 대지권이 등기된 후에 건물에만 효력이 있거나 토지에만 효력이 있도록 용익권 외의 등기. 자, 용익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용익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다라고 할 때 나올 수 있는 게 주로 뭐냐? 저당권이나 가압류예요. 저당권이나 가압류 가지고 문제 만든다고. 그래서 자, 8번.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 등기 기록에는 자,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나왔네. 저당권. 그럼 저당권 할 수가 없다야. 하지 못한다. 왜? 용익권 아니니까. 다음에 9번. 대지권이라는 뜻이 등기된 토지 등기 기록에, 자, 토지 등기 기록에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하지 못하죠. 왜? 용익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용익권이 나오면 할 수 있다로 끝나고 용익권 아닌 게 나오면 할 수 없다로 끝납니다. 여기서 이제 내용이 더 깊게 들어가면은 뭐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일 때, 대지권의 종류가 지상권, 전세권일 때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무시해요. 그런 건 무시하고 이게 완벽하게 알아진다. 완벽하게. 그러면 더 이상 안 헷갈린다. 그럴 때 뭐 대지권의 종류가 지상권이다. 이런 걸로 넘어가야지. 공부 헷갈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거 말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독이 됩니다. 아무 도움도 안 되고 헷갈려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웠던 분들은 이거 전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거든. 근데 제가 지금 말한 내용만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지금까지 나갔던 문제는 다 풀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등기법 제1장과 등기법 제1장과 제2장에 나오는 등기법 제1장과 제2장에 나오는 이 등기할 사항을 비롯해서 대지권까지 쭉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등기법 필요한 것 정말 기본적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응용도 되고 더 조금 난이도 있는 것까지 재미가 있게 됩니다. 지금 하는 내용들이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등기법이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화이팅! 좋아요 누르고